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휴식, 당직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리 G.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책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저자는 해리 고든 프랭크퍼트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강성훈 교수님의 해제와 옮긴 말을 먼저 들려드리고 본문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골라 낭독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 시대에 만연한 언어의 타락 현상을 다룬다.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저자는 영미철학 특유의 분석적 기법으로 개소리라 불리는 친숙한 개념을 파고든다. 개소리를 협잡, 거짓말 등의 개념과 비교해가면서 그 특유의 본성을 탐색하고 개소리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 사회 문제인지를 밝혀낸다. 저자의 분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주는 데 반해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진리든 거짓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진리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가 된다. 더욱이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편리하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데는 생각보다 엄격한 지적 엄밀성과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완벽하게 꾸며내지 못한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기 때문이다. 반면 개소리는 그 말의 뜻에서부터 엉터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굳이 공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약간의 뻔뻔함만 있으면 된다. 또한 거짓말은 거짓임이 들통나면 커다란 비난이 쏟아지지만 개소리에 대해서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 지나칠 뿐이다. 거짓말이 실패하면 수치스럽지만 개소리는 실패하더라도 관용된다. 개소리에 대해서 정색하고 달려들면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고 역공을 받는다. 사람들은 개소리가 실패의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깨닫고는 개소리의 무책임을 누리기 위해 말에서 진리치를 희석한다. 개소리로 돌파할 수 있는 곳에서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결정적으로 개소리는 거짓말보다 강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수 정치가 트럼프는 진리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때문에 그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었다. 트럼프의 말이 사실인가? 그러면 좋다. 트럼프의 말이 거짓인가? 그래도 좋다. 어차피 개소리쟁이와 그 지지자들은 참과 거짓이라는 진리값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논리적 공간에서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개소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까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와 거짓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에게 대응하듯
팩트를 가지고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폭로하려고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거짓말로 들통나도 거의 타격받지 않는다. 개소리는 거짓말과는 다른 진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언어게임이기 때문이다. 맥스 블랙은 협잡에 만연해서 협잡은 항상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특이한 속성이 있다 라고 비꼰 바 있다. 이는 특히 정치 분야에서 우리 편의 개소리는 개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익숙한 사실을 통해 쉽게 검증된다. 정치 행태가 카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구별에 기초한 내전 상태에 가까워진 오늘날 정치적 언어게임에서 진리라는 규칙이 끼어들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인간의 뇌에 절망적으로 뿌리박힌 인지 편향에 편승한 권력형 개소리가 정치 공간의 유력한 화법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듯하다.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의 비속어 발언 관련 해명은 권력형 개소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일단 그의 날리면 주장은 거짓말이 아니다. 아무도 그 말에 속지 않기 때문이고 누구를 속이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속든 말든 관심이 없으며 그저 우기려 하는 것에 가깝다.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지지자도 알고 반대자도 알며 본인 스스로도 안다. 사실이 아님을 모두 안다는 사실까지 알면서 우기는 것이며 자신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소리인 황관조고의 지록유마와 유사하다. 허수아비 황제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실력자 조고의 개소리에 속은 사람은 없다. 개소리의 힘에 굴복했을 뿐이다. 윤석열의 날리면은 조고의 지록유마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수준을 넘어 진리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보여주는 권력 행동이다. 자신이 진리 위에 있음을 만인에 선포하는 위력 행사다. 조고의 편에 선 신하들이 사슴을 말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듯이 윤석열의 옹호자들이라고 날리면이라는 개소리를 사실로 믿는 것은 아니다. 반대 진영에 맞서 우리 편 대우를 통일하여 비속어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속아주는 척하는 것일 뿐이다. 왜 권력형 개소리가 특히 문제일까? 통상적으로 개소리는 발언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기획 의도를 상대에게 속인다는 것이 프랭크퍼트의 통찰이다. 그런데 권력형 개소리는 자신의 기획 의도를 굳이 숨기는 것 같지 않다. 자기 속셈을 누군가 알아채지 못하게 속이려 한다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속셈을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타인의 존재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타인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반면 권력형 개소리는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넘어 타인이 자신의 속셈을 알든 말든 개의치 않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자신이 진리보다 타인보다 힘의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권력형 개소리는 진리에 대한 무시와 타자에 대한 멸시라는 이중적 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개소리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다. 권력형 개소리가 굳이 숨기지 않는 기획 의도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여 우리 편을 규합하고 상대편에 맞서려는 것이다. 이 권력형 개소리의 언어게임에서는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적이 되고
사슴이 말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동지가 되는 독특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권력형 개소리에 대해 팩트체크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을 바로잡는 진리 주장이 아니라 권력에 반대하는 정치 행동으로 간주된다. 조고가 사슴을 사슴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신하들을 제거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말한 언론을 상대로 정치 보복을 자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팩트체크를 권력형 개소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아직 이 언어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산업화된 개소리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막말을 시시콜콜 보도한 미국 언론이 역대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지금은 개소리가 돈이 되고 표가 된다는 것이 검증된 시대이다. 한국 역시 인터넷 20편, 종편 10편 만에 언론이 개소리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먹고 사는 업종으로 탈바꿈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격투기 중계하듯 하루 종일 당파적 컨텐츠를 쏟아내는 종편과 포털, 유튜버들이 제조해내는 잡담 수준의 가짜 뉴스들은 마약만큼이나 중독성 있는 상품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말초적 호기심과 무의미한 잡담에 몰두하는 비본래적 세이는 오늘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숱한 가짜뉴스 중독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00년 전 하이데거가 비판한 비본래적 실존은 그래도 과학기술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수준이었다. 오늘날 그들은 개소리와 가짜뉴스의 비논리에 지배를 받는 수준으로 무섭게 타락했다. 이 시대 개소리의 만연은 그저 개인적 일탈 현상이 아니다. 인터넷 기술 변화에 약사빠르게 적응하여 개소리를 주력 상품으로 수익 모델화한 이익 집단과 이를 콘텐츠로 즐기는 방대한 소비자 집단에 깊은 관계가 있다. 마르크스식 용어를 쓰자면 정보의 생산 및 교환 양식에 경제적 토대를 준 정치, 문화적 상부구조적 현상의 성격을 띈다. 정치와 언론 등 상부구조의 주요 영역에서 참거짓을 중시하는 언어게임이 쇠퇴하고 사태의 진실에 무관심한 언어게임이 확산되는 현상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의 삶이 현실 세계의 삶보다 비중이 커지며 객관적 실체에 대한 접점이 축소되는 생활 양식의 근본 변화와 맞물려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의 언어게임의 맥락을 제공하는 삶의 형식이 바뀌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디지털은 우리를 이중적으로 객관적 실제와 유리시킨다. 첫째는 그것이 현실 세계와 절반쯤 단절된 가상세계라는 점에서, 둘째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광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다양한 타자들과 교류하는 대신 점점 더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아는 고립된 섬들의 동질 집단끼리만 모이면서 타자로부터 유리되는 사일로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고립된 동질적 가상세계의 언어게임에서는 소집단 내의 정합성만으로 진리의 조건이 충족되는 엉성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 가상세계는 칸트가 말한 선험적 종합 판단이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남발되는 저들만의 절대 진리의 공간이기도 하다. 객관적 실제와 유리된 삶의 방식이 확산될수록 사태의 진상에 대한 관심은 옅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늘날 개소리가 만연한 현상에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는 가상세계가 조만간 객관적 실제와 동등한,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지위를 얻을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전망이다.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리얼리티 플러스에서
가상세계가 진짜 세계 못지않게 실제하는 것이며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 세계를 떠나 가상세계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다면 객관적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 속에서 사는 인간의 삶에서 사태의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남게 될까? 그럼 본문에서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다. 그것은 특별한 거짓을 믿음의 집합 혹은 믿음의 체계 속의 특정한 지점에 삽입하여 진리가 그 지점을 차지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부과하는 객관적 제약에 따라야만 하며 이것은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허위를 그 진리의 위장가면 아래 설계해야 한다. 다른 한편, 개소리를 해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의 초점은 특수하기보다는 광범위하다. 그는 특정한 허위를 특수한 지점에 삽입하는 데에만 자신을 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그 지점을 둘러싸고 있거나 가로지르는 진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는 필요하다면 맥락까지도 위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거짓말쟁이라면 따라야만 하는 제약에서 벗어난 이 자유가 물론 반드시 개소리쟁이의 작업이 거짓말쟁이보다 쉽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창조성의 양상은 거짓말에 동원되는 것보다 덜 분석적이고 덜 정교하다. 개소리쟁이의 작업은 보다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임기응변을 꾸며냄, 그리고 창의적인 연기의 여지가 많다. 이것은 공들인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술의 문제다. 따라서 개소리의 예술이라는 친숙한 개념이 나온다. 개소리가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사태도 아니고 그 사태에 대한 화자의 믿음도 아니다. 이 사태와 믿음들은 거짓말이 허위라는 속성을 가짐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대상들이다. 개소리는 꼭 허위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은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 거짓말과 다르다. 개소리쟁이는 사실 또는 그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기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심지어 기만한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기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의 기획 의도이다. 개소리쟁이에게 유일하게 없어서는 안 될 독특한 특징은 그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속셈을 부정확하게 진술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는 자기들이 마치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거짓되게 연출한다. 이들 각각의 성공은 그것에 대해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가 자신에 관해 감추고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꾀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스스로 허위라고 간주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개소리쟁이가 자신에 관해 숨기는 것은 자기 말이 맞든 틀리든 그 진리값은 그에게는 중심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의도가 진리를 전달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의 발언이 난삽하고 충동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의 발언을 이끌고 지배하는 동기는 그가 말하고 있는 사태의 진상이 실제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이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소리를 지어내는 데는 그러한 신념이 필요 없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정직한 사람이 말할 때 그는 오직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바를 말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에 상응하게 자신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개소리쟁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효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과 거짓말쟁이의 눈은 사실을 향해 있지만 개소리쟁이는 사실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개소리를 들키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데 있어 사람들이 그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묘사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낼 뿐이다.